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수입니다. 대표님, 네. 이제 비로소 우리 해주신 분이 1000분이나 됐어요. 네, 그러게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영자TV 시청해 주시고 네. 1000분의 구독자가 있다라는 건 이제 저희들이 네.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분도 굉장히 좋고요. 네. 저희 또 자축도 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해보자는, 또 열심히 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신선한 바람을 좀 쐬면서 네.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네. 오늘 나와 있는 곳이 여기가 김포예요. 네. 그 유명한? 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네. 많이 찾는 이 카페인데, 네. 뭐 얘기해도 되나요? 이게 네네, 하세요. 근린공원 카페라고, 예. 브런치도 굉장히 지금 맛있고요. 예. 커피부터 뭐 다른 빵 종류, 케이크 종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예. 1000분의 구독자가 이제 생겼으니까 아, 네. 책임의식을 가지고 네. 이 최소한 이 1000분, 이제 만 분, 10만 분을 위해서 네. 이분들이 이 부동산을 통한 네. 경제 자립을 잡기 위한 네. 그런 좋은 이야기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근데 대표님, 지금 해피 영자 TV에서 영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게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영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개그맨 막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저희 영자는 의외로 뜻이 좋습니다. 네. 영리한 자산 관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산 관리를 네네. 굉장히 영리하게 네. 할 수 있는 네.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네. 그럼 이제 함께 하겠다. 네. 그런 의미니까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영자 TV의 그 뜻을 네. 잘 이해를 하셔서 저희 영자 TV를 잘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제 1000 구독자 분이 되셔서 좀 뜻깊어서 네. 대표님께 좀 특별한 거 우리 진행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준비해 오셨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좀 뜻깊게 뭘까 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장 일반인들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네네. 아무래도 각자의 연령대, 우리는 계속 삶을 살잖아요. 네네. 그럼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네. 오. 내가 연령대에 해당됐을 때 네. 최소한 이것만큼은 갖고 있어야 된다. 와.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연령대별 이렇게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 와닿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확 됩니다. 네, 그러면 예. 빨리 한번 가볼까요? 예, 빨리 달려봅시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20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 예. 사실은 이제 요즘은 뭐 공부를 좀 오래 해서 네네. 사회생활 좀 늦게 시작하기도 하는데 네네. 보편적으로는 20대면은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여러분이죠,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는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면서 예. 기틀을 잡는 거예요. 네네. 어떤 기틀을 잡는 거냐면 예. 이 내 평생의 경제의 기반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예. 그래서 20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두 가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예. 뭐냐면 제일 예. 첫 번째는 청약통장. 아, 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종잣돈. 와, 예. 이 청약통장은요, 두 번째 종잣돈하고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예. 청약통장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예. 언제 청약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글쎄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왜 이 청약통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냐면, 최근에는 뭐 무조건 아파트만 이런 개념보다는 예.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아, 예. 청년들을 위한 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보면 금리도 조금 높아요. 높아요. 그리고 20대 때 내 집 마련이 아무래도 이제 목돈이 적으니까 네네네. 내 집 마련을 못 하게 된다라면 역세권 청년주택에 임대라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럴 때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기 또 때문에 이자도 높다면서요. 이자도 높고 아, 예.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 종잣돈은 뭐냐면요. 왜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거냐면요. 30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청약통장은요. 대신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요. 어떤 분들은 청약통장을 만들면 최소 금액이 2만 원부터 넣으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좀 예. 반대예요. 예. 무조건 10만 원부터 넣으세요. 아, 예. 왜냐하면 10만 원을 넣으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금액으로만 따지면은 네네.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1년만 넣으면은 1순위가 되고요. 아, 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년 넣으면 1순위가 돼요. 네. 그리고 금액도 어느 정도 그 목돈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금액적인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고요. 네. 또 그렇게 해놓으면 또 별도의 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네. 가입했던 다른 통장이 있잖아요. 예. 이 통장하고 합해지게 되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예. 30대? 30대 가야죠. 예. 30대에 가장 필요한 것, 이거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여러분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예. 여러분 제가 20대 때 종잣돈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30대 때는요, 종잣돈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집 마련 자체가 종잣돈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 내 집,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30대 때 대출 금액이 없이 만약에 내 집을 만들 수 마련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네. 그러면 규제 지역, 조정 지역이면서 투기과열 지구를 예를 들면 예를 든다라면 예. 최소한 대출 40% 활용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그 40%의 대출금이 또 종잣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이때 만약에 내가 청약통장이 있어서 네네. 청약을 해서 예. 당첨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좋죠. 로또죠. 네, 그런데 예. 사실 30대 때 청약통장을 활용을 해서 예. 당첨될 확률이 사실 높지는 않아요. 네네. 이건 제가 굳이 꼭 강조를 안 해드려도 네네.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럼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네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하셔야 된다. 예, 작년과 올해의 서울 아파트 큰 손이 30대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신에 좀 이렇게 원칙을 조금 세우고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가능하면 트렌드에 조금 맞춰라. 아,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내가 지금은 30대지만 또 다른 30대가 또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런 트렌드, 변화를 좀 따르시라는 건데, 예. 가능하면 어떤 입지가 좋은 곳도 좋지만, 또 요즘 또 신규 주택, 새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못했으면은, 안 됐으면, 예. 새 아파트, 가능하면 새 아파트. 예. 첫 번째가 입주하는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가 너무 부담스럽다. 예. 가격도 너무 세고. 예, 구축 아파트. 예. 지역을 조금 낮추서, 조금 이동하셔서라도, 아, 1등 예. 지역 있고 2등 지역 있잖아요. 예, 예. 2등 지역에 입주 2년차 아파트. 아, 예.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3등 지역에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아.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틈새 시장이네요. 그렇죠. 예. 금액적인 부담은 낮아지지만 예. 이 시장이 계속 쫓아가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자, 3등 지역은 2등 지역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예. 2등 지역은 1등 지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징검다리로 이렇게 그렇죠. 1등 지역은 계속 도망가는 거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자, 다음 40대. 40대. 예. 40대 때 이때도 당연히 내 집이 있어야겠죠. 네. 만약에 내 집이 이때까지 없다. 네. 청약통장 무조건 공략하셔야 되는 거고요. 청약시장을. 예, 예. 그리고 내 집이 있다. 예. 이때는 반드시 갈아타기를 하셔라. 와. 대신에 40대 바쁘네요. 네, 대신에 갈아타기를 하실 때 어디로? 상향 지역으로. 와. 상향 지역으로 갈아타셔야 되고요. 예. 또 40대 때면 아무래도 인생의 그 주기에 있어서 네네. 가장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또 아무래도 수입도 가장 좋을 때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40대 초반쯤에는 내 집 마련을 하건 갈아타기를 해 놓는다라면 네네. 중후반으로 가면 또 여윳돈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맞아요. 예, 예. 이때 무조건 뭘 해 놓으셔야 되는 거냐면요. 차익형 부동산을 해놔라. 아, 예. 차익형 부동산의 대표 있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인데 자, 제가 40대 때 갈아타기 하면서 상향 지역으로 갈아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때 차익형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아, 예.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지역에 예. 재개발, 재건축 차익형으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예, 예.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때 40대 때 많은 분들이 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장 경제 활동이 왕성할 때고 수입도 아. 가장 좋을 때인데 예. 수익형 부동산 필요 없어요. 예, 예. 물론 차익형 부동산을 충분히 해놓고도 여윳돈이 남는다라면 예. 이때는 하셔도 되는데 예. 이때는 수익형 부동산은 굳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된다. 그럼 라고. 수익형은 50대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아, 이제 예. 50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예. 자,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예, 예. 이때도 당연히 내 집 있어야겠죠. 네. 이때까지도 설마 내 집이 없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50대 때는 거의 만약에 20대 때 청약통장 가입을 했다라면 거의 만점 한 60점 이상, 아니 70점 전후로의 그 가점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예. 무조건 이때는 청약해야죠. 해야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무조건 청약. 예. 첫 번째. 로또 맞읍시다. 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예, 이때도 예. 무조건 내 집 갈아타기. 예, 예. 이때도 또 어디로?
어디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아, 예. 그럼 이때는 분명히 40대 때 제가 갈아타기 상향 지역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향 지역으로 했으면 더 이상 나 상향 지역 갈 데가 없어. 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왜 없습니까? 그럼 1등 지역에 만약에 갔다라면 또는 1등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지역 내에서 분명히 또 1, 2, 3이 있어요. 아, 예. 랜드마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자, 내가 만약에 처음에 청약을 새 아파트 샀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40대 때 새 아파트, 50대 때 되면 이미 10년 넘은 아파트잖아요. 네네. 15년, 20년 된 아파트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네네. 그때 당시에 그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가 되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갈아타시라는 거예요. 아, 예. 지역 갈아타기 또는 예. 물건 갈아타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이때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아, 60대? 수익형 부동산 일단 여기서 준비해야 돼요. 50대 아, 때. 예, 예. 근데 50대 때도 우리가 경제활동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그러면 가장 네. 먼저 떠올리는 게 상가를 떠올린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오피스텔하고. 네, 근데 네. 이제 상가 시장이 예.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아, 예. 그죠? 특히나 요즘 이제 비대면 아. 이제 시대가 도래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거의 이제 상가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빠져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1등 상가가 아닌 이상은 공실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좋은 상가들도 많이 있지만은 가능하면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좀 수익형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부동산이 뭘까요? 제일 많이 필요한 부동산. 죽었네요. 그럼 주거용이잖아요. 예, 예. 주거용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아파트겠죠. 물론 소형? 수익률은 낮아요. 아, 네, 대신에 예. 소형. 예. 그래서 역하고 조금 가까운 곳. 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아파트를 하기가 좀 어설프다, 좀 예. 자금이 좀 부족하다, 예. 이럴 때는 역세권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요즘 아파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역세권에 소형 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개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압력이 좀 크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웬만하면 공급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역세권을 고밀 개발을 해서 원하는 곳에 가장 빠른 시간에 주택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예. 계속해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역세권에 대한 고밀 개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부각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역세권의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 트렌드하고 같이 동승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주택도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 예. 수익형을 준비를 하시되 예. 가능하면 역세권 주변에 역세권 중심으로 예. 소형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소형 주택. 예.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개발의 가치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소형 주택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0대. 60대. 사실 요즘 이제 인생은 60부터입니다. 60은 청년이에요. 네, 이제는 예.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키웠을 예, 거고, 예, 예. 뭐 부동산도 좀 이제 부도 또 추적을 했을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좀 즐기면서 사셔야죠. 네네.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제 은퇴도 하셨을 거고. 네네. 그러면 내가 은퇴를 했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비중을 조금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내 집을 갈아타게 하셔야 돼요. 아, 예. 대신에 이때는 제가 앞에서 계속 지금 상향 그랬잖아요. 네네. 이때는 조금 반대로 가세요. 아, 예. 깔고 앉아 있는 돈 많아봐야 아무 의미 없죠. 네네. 깔고 앉아 있는 돈 많아봐야 정말 나한테 도움 안 됩니다. 이때는. 근데 이때는 대신에 그렇다고 완전히 뭐 1등에서 10등으로 가 이 소리가 아니고 네. 조금 낮추면서 네. 여윳돈을 만들어서 네. 수익형 부동산의 비중을 늘리시라는 거예요. 와, 예. 이때도 앞서 50대 때 말씀드린 그런 중심으로. 네네. 그리고 조금 여윳돈이 또 더 생긴다. 예, 이때는 예. 조금 이때는 준비를 해주세요. 아, 어떤 무슨 준비를 준비요? 해주시는 거냐면 예. 자녀를 위한 준비도 이때부터 조금 해주시면 증여요? 좋아요. 네, 증여. 아, 예. 대신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증여를 하게 되면 예. 증여세를 안 내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내는 구간이 있더라도 예, 최소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구간. 예. 예.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잖아요. 예, 예. 1억까지는 증여세가 10%밖에 안 돼요. 예.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자녀분들을 위한 준비를 조금 해주신다라면 나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예. 생활을 즐기고 삶을 네. 즐기고 예. 자녀분들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자녀분들의 경제 토대를 네. 경제 개념을 네. 좀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부터 60대까지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또는 주변 뭐 자녀가 몇 명이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네.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 저는 이제 영자 TV 우리 이제 1000명 넘었잖아요. 네, 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10,000명도 될 거고 10만 명도 네.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영리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가장 일반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네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네네. 여러분들에게 좀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대한 표현을 쓰다기보다는 네네. 놓치고 있는 것을 찾아드린다 네네. 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지금 성공한 부자의 가계의 그 중요한 두 가지 비결은 첫째, 꾸준히 공부하라입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부동산의 성공 투자에서도 똑같이 맥락을 타고 갑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부동산 특성에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앞으로 행로에 우리 해피 영자 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